베트남에서 중국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나 우려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일종의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실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 분야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베트남의 중심에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 베트남의 삼성 핸드폰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그 자리에 베트남의 자국 브랜드의 폰이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의 삼성 브랜드는 삼성 모바일 생산 공장이 있고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삼성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베트남 현지 브랜드로 유명한 빈그룹의 빈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1년도 안 된 기간에 점유율이 15% 이상 떨어진 것에 대해서 중국폰이 삼성을 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업체가 역습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관여가 되어 있는 빈그룹의 빈스마트가 삼성 시장을 순식간에 가져간 겁니다. 중국 폰들도 베트남 자국 브랜드의 러쉬로 인해서 화웨이의 경우 거의 전멸을 당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빈그룹은 스마트폰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삼성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료폰을 배포했습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결국 저가폰 싸움이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삼성폰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폰조차도 모두 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트남 자국인이 각종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사하지 않냐는 것인데 실제 삼성은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다가 중국의 애국심 마케팅을 비롯해서 자국폰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으로 결국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 결국엔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까지도 철수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보조금이 횡행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삼성은 무자비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모바일은 베트남의 수출 기지이며 베트남의 GDP를 25% 이상 담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베트남 핸드폰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중국과 데자뷰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굳이 자국 브랜드를 비정상적으로 키워서 삼성을 베트남 폰 시장에서 밀어낸다면 과연 그게 좋을까 싶은데요. 우선 최근에 베트남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현재 사태로 인해 베트남 기업들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 기업의 30%는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들고 50%가량은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베트남 경제는 현 사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파산했고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해야 한다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개발도상국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 셧다운 상태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깊은 나라이므로 더욱더 현재 사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을 내수 시장에서 무리하게 이겨보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결국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는 일본과 계속해서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부분이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완전한 민주주의인 한국보다는 일본의 민주주의 색깔이 더 잘 맞는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국가이므로 깊은 관계로 가다 보면 국민들에게 뜻밖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보다는 좀 더 상하 관계가 분명한 일본식 민주주의, 일본 경제체제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뤄온 한국은 베트남의 또 다른 면면을 보게 되면서 특히나 국민의 여론이 경제적 투자는 다소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방면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태 이후에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도 돈되는 라디오 멤버십 가입자분이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이 된 기업인데요. ELP라는 기업입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할 때 EMP죠. 그건 EMP. 아무튼 이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을 응원한다 라는 차원에서도 그 재생 목록에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고정 댓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주 언급했으니까 이제 스킵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 알려면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냐, 그러니까 뭐 하는 기업이냐 부터 봐야겠죠. ELP라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제조 회사입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뭐 LG는 OLED로의 지금 대전환
이미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고 광저우에서도 곧 있으면 들어가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로의 대전환을 또 선언을 했고요. 물론 QD-OLED로의 어떤 LCD를 이제 내년부터 생산 안 하겠다, QD-OLED로 대전환하겠다라고 사활을 걸었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한 거는 뭐 이제 어제인가 이제 하루밖에 안 됐지만 QD-OLED로의 삼성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미 돈 되는 라디오에서도 뭐 1년 전부터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로 인한 이제 검사 장비 수요를 받아먹고 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OLED 시장의 흐름은 어떠냐, 그거를 봐야겠죠. 결국에 이 기업이 잘 되려면 OLED가 많이 팔리고 QD-OLED가 많이 팔리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을 해야겠다. 그러면 장비를 발주해야겠네. 그러면 검사 장비도 장비 몇 개당 검사 장비 하나씩 또 발주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 기업이 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맨 전단에 있는 OLED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화웨이도 OLED 채택 스마트폰을 쓰고 애플도 요즘에 OLED에 집중을 하면서, 삼성이 이제 LCD 전면 폐기를 처리한 그 이유도 결국에 이런 애플향 그런 발주 물량에 또 관점이 있는 거죠. 삼성으로 보면 최근 프리미엄 제품은 물론이고 중저가마저 OLED를 채택하고 있고요. 삼성뿐 아닙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뭐 중국 회사라고 저도 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디스플레이만큼은 OLED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업체가 삼성 그리고 LG만을 타겟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BOE, 뭐 GVO 아니면 CSOT 같은 중국 회사들도 타겟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OLED가 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산업이라기보단 반도체처럼 OLED도 똑같거든요. 사이클 산업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여러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애플의 아이폰이 OLED로 많이 팔릴 것 같다, 뭐 LG의 OLED TV가 이제 조금 수요가 사람들이 OLED TV로 넘어가는 것 같아 하는 예측이 일단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그럼 OLED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투자를 하고, 그럼 공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초과 공급, 그러니까 경쟁사들끼리 우리 이만큼 할 테니까 너네 이만큼 해,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변동성이 있고, 이런 지금 세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또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고 하니까 초과 공급 라인이 오면 이제 투자 축소가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수율이나 단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투자 축소가 이루어지면 수요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향후 뭐 한 몇 년간은 수요가 증가세에 있으니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초과 공급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투자 축소가 이루어지면 다시 공급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이게 하나의 어떤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는 거죠. 이 기업의 기술력을 따지려면 물론 뭐 자세히 보려면 논문부터 수없이 공부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기업의 개요만 간단히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기업에 진짜 관심이 깊다 하시는 분은 뭐 사업 보고부터 시작해서 관련 디스플레이 어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든지 하다못해 그리고 뭐 깊이 보려면 이제 논문까지 수없이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냥 재미로 기업 개요 정도 공유를 하는 차원이니까 간단히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짚어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1999년에 설립한 회사로 업력이 일단 상당히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력이 길다고 해서 뭐 기술력이 좋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업자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10몇 년, 15년이 넘는 고객사 관계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에 분명히 진입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서 업력이 좋은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좀 기술력이 분명히 뛰어난데도 지지부진한 면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업력이 중요한데 업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디스플레이 기업이 어딜까요? 당연히 삼성이랑 LG입니다. 중국이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저가형 디스플레이에 그치고 있고 OLED 양산도 못하고 있고, 지금 OLED 그나마 시제품 만든 것들 애플에 넘겼더니 품질 테스트 탈락이다. 중국의 1위 회사인 BOE마저도
그러니까 삼성이랑 LG에 공급하는 회사가 결국에 가장 품질이 높은 것을 공급하는 건데, 삼성이랑 LG의 핵심 검사 장비나 뭐 에이징 장비 등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면을 보면 이 회사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19년 실적은 박살이 났어요. 근데 큰 흐름을 봐야겠죠.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2008년부터 보죠. 아주 전부터, 한 12년 전부터. 얘네들 매출이 그때 한 18억 정도 됐거든요. 직원 수도 한 10명밖에 안 됐습니다. 10명에서 18억 벌면 대단하죠. 뭐 한 명이 막 1억 넘게 매출을 올린 건데, 물론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18년 매출 보면 500억, 뭐 19년 매출 봐도 뭐 300억대 중반이니까 뭐 300배, 500배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16년부터 그럼 매출만 성장하고 쿠팡처럼 영업이익은 적자를 찍었냐? 그것도 아니고 16년부터 영업이익률도 한 30%를 넘었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한 8% 선이었지만, 이런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 30%를 기록할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가 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체크해 봐야 될 요소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역사적으로 10년을 봤는데도 예를 들어 3%다 이러면 차라리 그냥 적금 드는 게 낫죠.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이 사람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된다, 아니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2, 3%밖에 안 된다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10년간에 걸쳐서 별로 안 된다라고 인증이 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돈 벌 수 있는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이 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정보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테스트 장비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장비로 이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이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어떤 파티클에서 오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보려면 그 장비에 기록 데이터가 다 남게 돼 있고, 계속 CS를 하기 때문에 그 CS 엔지니어들도 다 기록 데이터를 보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하다못해 수율이나 이 디스플레이 업체의 어떤 내부 정보들, 기밀 정보들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는 소수 vendor로 유지되는 산업일 수밖에 없고, 고객 맞춤형 검사 장비가 많습니다. 이 말은 얘네가 한번 OLED, QD-OLED 삼성이나 LG 거를 이미 먹으면,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로 치면 ASML 같은 거죠.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물론 변동은 있겠지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는 것은 쉽지는 않다. 즉 모트, 해자가 기술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다. 물론 그게 무슨 얘네들 아니면 안 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긴 하다. 갈아타긴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보면 롤러블, 폴더블, 웨어러블 이런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가고, 검사 장비도 R&D도 이미 그쪽으로 갈 텐데, R&D 단계는 이미 이 회사도 마쳤고, 그 검사 장비에 대해서 실제로 LG 롤러블 TV가 나왔던 것도 이 회사 자비의 어떤 검사 장비를 거친 제품입니다. 또한 이제 19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매출도 많이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하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보면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19년도에 매출이 줄은 건 맞아요.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출만 놓고 보면 매출이 2배 뛰었거든요. 내수가 3분의 1 토막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내수가 뭐 한 400억 정도 해줬는데 그게 이제 1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수출은 원래 100억 정도밖에 안 해줬는데 200억이 났단 말이죠.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출량, 뭐 중국향이겠죠, 그런 것 쪽이 계속 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사이클도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게 볼 재무제표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가나 영업이익만 보면 이 회사 다운사이클에 들었고 뭐 적자까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채 비율도 그러면 회사가 버틸 수 있냐를 봐야겠죠. 만약에 그런 단계까지 생각하면 저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단계도 고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부채 비율도 매우 건전하고요. 자본이 700억에 달하는데 부채가 64억밖에 없습니다. 무차입 경영이죠 거의. 즉 제가 뭐 주가 같은 거를 맞추지 못합니다. 매수매도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매수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기업으로 보면 삼성이나 LG가 한창 OLED 증설을 하면서 발주를 많이 냈어요.
차세대의 발주를. 그래서 매출이 18년도까지 수직적으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늘 모르는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조금 다운 사이클에 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이클은 돌고 OLED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에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요, 중기적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다. 물론 삼성이나 LG가 이제 중국에서 그럼 밀리면 어떻게 하냐 하기에는 중국 고객사도 GVO나 뭐 CSOT나 BOE나 다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역시나 삼성의 QD 사업 전환 가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의 OLED 산업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많이 납품도 하고 거기가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왜냐하면 삼성 LG랑은 이미 돈독하기 때문에 그쪽이 성장성이 크다. 삼성이나 LG도 물론 펀더멘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뭐 향후 5년, 뭐 10년을 봐도 10년을 보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향후 5년까지는 개인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름의 바운더리는 분명히 갖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도 공급처 다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비 투자 추이가 이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 근데 그 미래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워낙 낮고 회사가 탄탄하고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도 적어뒀지만 혹시 자신의 어떤 관심 기업을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